40개의 엔트리 게임, 인공지능 게임 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리로 하는 점프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동작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이쿠, 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땐 아이쿠 우잉, 하네요. 우잉, 우잉, 점프! 아이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가 났을 경우에 점프를 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품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흐르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 창 2개를 사용해서 좌표를 이동시켜 줄 거고요. 엔트리봇은 마이크 소리를 입력을 받아서 특정 값보다 큰 경우에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은 장애물이 되어서 여러 가지 선인장을 표시해 줄 거고요. 엔트리북과 선인장이 닿은 경우에 게임이 종료됩니다.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소리로 하는 점프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프로그램 창 하나 추가할 거고요. 장애물인 선인장을 첫 번째 거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선인장의 크기나 엔트리봇의 크기를 적절한 사이즈로 조절을 할 거고요. 네, 이 프로그램 창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넓이를 화면에 맞춰서 키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흐르는 효과로 해서 엔트리봇이 타고 있는 발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또 시간 정보를 표시해주는 오브젝트, 글상자 오브젝트 첫 번째 시간을 표시해주는 네, 코딩 오브젝트가 아니라 둥근 목고체로 하나 글상자 배경 없이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얘가 얼마큼 시간이 흘렀는지 시간 정보를 표시해 줄 거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났을 때를 표시해주는 글상자 하나, 게임 오버라는 글상자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둥근 목골체에 배경색 없음으로 해서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프로그램 창을 위치를 조금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창은 그 엔트리봇이 이렇게 발받침으로 사용하는 위치여서 우리가 하드 코딩해서 요 위치를 -1.6 하고 y좌표는 -50 그리고 크기도 288.4 이렇게 세팅해서 프로그램 창의 위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창은 계속 흐르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복제 하나 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위치에 프로그램 창 두 개가 위치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변수 시간 정보를 저장하는 시간이라는 변수, 시간, 그리고 한 번 더 추가해서 점프를 하기 위해서 중력 변수 하나 더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선인장의 번호를 바꿔주기 위해서 선인장 변수 총 3개의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추가해서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요 게임 종료 글상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종료 신호를 추가했습니다. 블럭에서 인공지능 블럭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디오 감지와 읽어주기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엔트리봇을 점프를 시키고 화면에서 소리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점프시키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마이크 연결을 확인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마이크가 연결될 때까지 기다려 주어서 마이크가 연결되었는지를 체크할 거고요. 시간이라는 변수 값을 시간값을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초시계 값을 시작하겠습니다.
표시기가 이미 시간을 그 상태로 표시하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숨겨줄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효과음을 내는 읽어주기 기능의 목소리 톤을 초기화하겠습니다. 앙증맞은 목소리로 목소리 톤은 빠르게, 그리고 속도는 높은 높이로 설정을 하고요. 엔트리봇의 크기를 40 정도로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봇은 소리에 따라서 이제 점프를 할 건데요. 소리 값에 따라서 점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Y 값을 우리가 사용하는 중력 값으로 변경해 주는 값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면서 Y 값을 뭐뭐만큼 바꾸기, 선언해 놨던 변수 중력이라는 변수 값으로 계속해서 바꿔주는 기능을 할 거고요. 이 중력이라는 값을 상황에 맞춰서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에서 만약 뭐뭐이라면 그렇지 않으면을 가지고 와서 이 화면에서 요 특정 프로그램 창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중력값을 뭐 10이든 5든 정해놓고 점점점 떨어지게 만들 거고요. 이 프로그램 창에 닿을 때는 그냥 가만히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창 위에 있다라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판단해서 특정 값보다 큰 경우를 가지고 올 거고요. 이 값은 판단은 계산해서 엔트리봇 자신의 y좌표 값이 자, 이보다 이 밑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처리할 거예요. 만약에 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력값을 계속 감소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력값을 마이너스 0.5로 감소시켜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력을 처음에는 0으로 설정을 했다가 그리고 이 값이 요 프로그램 창 위에 있는 경우에 소리를 한번 검사를 하겠습니다. 소리는 마이크 소리 크기를 가지고 오고 이 크기가 상황에 따라서 소음이 많은 경우에는 좀 더 큰 값을 뭐 20, 30 이렇게 큰 값을 기준값으로 해서 이제 점프하는 상황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인공지능에서 읽어주기 기능을 가져와서 점프하면서 오잉 하면서 효과음을 내주고 중력 변수의 값을 계속 10만큼 이제 변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만큼 더하는 것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중력값을 10으로 엔트리봇을 올려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소리랑 상관없이 0.5씩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한번 소음으로 해서 점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계속 떨어지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잘 뛰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점프! 윙, 점프! 윙, 네, 점프! 윙, 네. 지금 뛰지를 않네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트리봇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값에 따라서 윙, 자, 점프, 윙, 윙, 점프. 네, 점프가 안 되네요. 여기에 지금 선인장 변수에다 값을 바꿔서 그러네요. 여기다 중력으로 다시 바꿔주고 네, 이렇게 윙, 시작해서 네, 시끄럽게 윙, 네, 윙, 시끄럽게 네, 이렇게 했을 때 점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시 2로 바꿔서 점프! 윙, 윙, 점프! 윙, 네, 점프! 윙,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화면에 보이는 변수들은, 보이지 않도록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적절한 위치에서, 점프! 윙, 점프! 네, 이렇게 특정 위치. 지금 이 윙,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뛸 수 윙,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얘를 조금 올려도 되겠네요. 자, 오잉! 윙,
오잉. 오잉, 네. 이 화면에서 요 기준값을 조금 더 바꾸게 되면은, 네. 오잉, 오잉, 오잉. 오잉, 바꾸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엔트리봇을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이제 엔트리봇이 끝났고, 엔트리봇이 지금 오잉, 걷는 효과를 오잉, 지금 오잉,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럭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면서, 자, 시간에 대한 시간을 정하기. 선인장 아니고요. 시간을 정하게 할 거예요. 초시계 값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초시계 값으로 할 건데, 초시계 값이 소수점이 나타나서 우리는 연산을 통해서 초시계 값에 소수점을 떨궈내리고, 여기서 소수점 버림까지도, 네, 수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곱이 아니라 소수점 버림값으로 곱해서 소수점 0점 몇몇몇들을 떨구는 기능을 좀 추가해 봤고요. 그리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면서 걷는 효과를 만들어 줄 거고,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1초, 0.1초 기다리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잉, 그러면 오잉! 오잉, 점프! 오잉, 이렇게 해서 점프를 만들어 봤고요. 걷는 효과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오잉, 자,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우리가 시계값도 바꿔줬으니까 이제 그 상자에도 시계도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그 상자에 변경된 시간값을 네, 계속 반복하면서 그 상자에 써줄 거예요. 우리가 값을 바꿔놨던 선인장 값이 아니라 시간값을 계속해서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잉, 이렇게 오잉, 시간이 오잉, 소수점 떨군 오잉, 시간이 표시되는 걸 오잉, 보실 수가 오잉,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오버는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시작하기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는 모양을 숨겨놓고, 이제 게임 종료 신호가 되었을 때, 게임 종료 신호를 받았을 때 그때 모양을 보이게 해서 게임이 종료된 걸 알려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장애물인 이제 선인장을 네,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선인장은 크기를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0 정도로 정해 주고요. 원본은 모양을 숨기고 복제본일 때 모양을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복제를 이제 주기적으로 시킬 거고요.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 거고, 복제본이 생성되었을 때 모양을 보이게 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넣을 거고요. 복제본을 만드는 그 주기를 게임이기 때문에 랜덤 값을 통해서 뭐 0.8에서 뭐 1.5 사이로 천천히 혹은 빠르게 장애물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복제본이 처음 생성됐을 때 우리가 모양을 여러 개 등록을 해놔서 모양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선인장 모양 탭을 클릭해서 선인장 검색해서 2번, 3번, 4번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선인장의 모양이 총 4개가 되겠고요. 이 중에 하나의 모양을 선택해서 생김새에서 모양을 바꾸게 할 건데, 그것도 랜덤 값으로 바꿔주기로 하겠습니다. 1번에서 4번 사이의 모양으로 네, 바꿔주고요. 이제 먼저 모양을 바꾸고 모양을 보이고, 우리가 선인장에 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선인장 변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인장 모양으로 바꾸고 모양을 이제 보이게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어, 선인장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판단해서 특정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하겠습니다. 계산해서 선인장의 x좌표 값이 화면 밖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300보다 네, 작은 경우에는 이 복제본을 삭제할 거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왼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X좌표를 뭐뭐만큼 바꾸기, 마이너스 3만큼 바꾸기 해서 선인장이 왼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번 기능을 보겠습니다. 선인장이 어디 갔나요? 네. 자, 선인장 복제분이 자신의 복제분을 만들고 선인장의 복제 모양으로 바꾸고 반복하면서 선인장의 X좌표가 될 때까지 복제를 복제본을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자, 선인장이 지금 복제됐는데 안 보이는 경우에는 모양 숨기기를 한번 다시 뺐다가 보겠습니다. 복제가 잘 되고 있는지. 자, 네, 여기 자신의 X좌표 값이 300보다 작게 될 때까지 복제본을 삭제해서 지금 선인장이 안 나타나네요. 그래서 요 조건을 뭐뭐가 될 때까지라는 조건이 아니라 만일 뭐뭐라면 이 조건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제본을 삭제하는 순간을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뺐던 이제 모양 숨기기와 모양 보이기를 적절한 위치에 놓고서 이렇게 복제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프로그램 창이 좀 X값이 좀 위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자, 0, 여기도 0. 그래서 점프, 이렇게 자, 윙! 윙! 이렇게 위치를 좀 맞춰서 장애물과 엔트리봇을 표시를 했습니다. 점프하는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이제는 게임 종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종료는 엔트리봇에서 검사하겠습니다. 엔트리봇에서 점프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 조건을 한 번 더 넣겠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에 닿은 경우에 게임 종료 신호를 보내고요. 그리고 아이쿠야 게임 종료를 아이쿠 이렇게 읽어주고 모든 코드를 멈추게 해서 게임을 종료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프! 아이고, 여기 틀렸네요. 네. 정확하게 좀 점프 시점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점프! 점프! 네, 점프! 점프!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